네, 안녕하세요. 김소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진퇴사를 하고 나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영상을 다 보시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정리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영상에서 말씀드린 고용센터 제출 서류 등은 그 고용센터 판단 하에 다른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실업급여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받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유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이 어려워서 회사의 직무 전환이나 휴직 등을 요청을 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퇴사 후의 진료 내역, 그리고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한데요. 하나하나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13주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지 요거를 판단할 때 쓰이고요. 진단서는 퇴사하시기 직전에 발급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주 확인서인데요. 요거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전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 등을 요청을 했는지,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이나 직무 전환 등이 불가능해서 퇴사를 하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쓰이고요. 나머지는 퇴사 후의 진료 내역,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는 이제 구직 활동이 가능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보다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는 퇴사하기 전에는 진단서, 그리고 사업주 확인서는 받아두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는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든 노동청이든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회사 또는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거든요. 세 번째는 그 결혼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결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고요. 결혼을 해서 배우자랑 같이 살려고 하는데 같이 살려고 보니 회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 거주지 주소랑 회사랑 왕복 3시간 이상은 걸린다라고 하는 네이버 길찾기, 화면 캡처본이 일단 필요하고요. 배우자와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결혼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직 혼인 예정이라고 한다면 청첩장이라든지 아니면 예식장 예약 서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소 변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함께 살 거주지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나 아니면 그러니까 배우자가 창업을 했다면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인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내가 원거리 발령이 나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인사 발령 문서, 그리고 퇴사 사유 확인서. 요거 퇴사 사유 확인서는 근로자 사업주 각각 이제 쓰셔야 될 거고, 그리고 네이버 길찾기 출력물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인데요.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자세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불이라고 하는 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금을 늦게 지급받은 경우도 포함을 하는데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달 이상,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크게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케이스를 한번 쪼개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이직일 이전까지 2달치 월급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1일에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1월 1일, 2월 1일에 월급을 받지 못하고 2월 4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체불 기간 자체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지만 월급은 2개월분이 체불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직일 이전에 지급은 받았지만 2개월 이상 늦게 받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월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3월 10일에 들어왔다. 이러면 한 달치 월급이 2달 늦게 들어온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월급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월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한 절반만 들어온 거죠, 월급이. 그 이후에 월급을 계속 못 받다가 한 3월 5일 정도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여부나 체불액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서를 제출받아서 판단을 하고요. 고용센터에서는 급여 명세서, 임금체불 확인서, 급여 통장 사본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경우 말고도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했고 다음번에 가능하다면 2탄을 찍을 수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